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 빅테크 실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애플과 아마존이 어닝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현지 시간 5월 1일 거래가 조금 아까 종료가 됐습니다. 통상 sell in May, 5월은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연초에 유독 아팠으니까 이번 5월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5%,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죠. 17,700포인트 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5,600포인트 선을 되찾으면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트레이드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전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헤드라인 넘버가 좋았다라는 것 이외에도 캐펙스 규모 혹시나 줄이지는 않을까 했던 우려와는 달리 유지를 하고 또 메타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죠. 시장에서는 이번 AI 사이클이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해석으로 낙관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표 언론이 최근 미국이 적극적으로 접촉해온 사실을 밝혔고요. 또 백악관의 경제 고문이죠. 케빈 헤드셋 역시 중국과의 진전 기대하고 있다. 오늘 안에 아마도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 개장한 이후에 오후까지도 미국 측에서 관련한 발표가 나오는지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어제 우리가 쉬는 동안 깜짝 놀랄 만한 헤드라인이 하나 나왔죠.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자, 마이너스 0.3%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0년을 통틀어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3번 중에 2번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던 직후가 되겠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22년 1분기 연준이 그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그 순간에 바로 역성장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항목별로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항목이 아주 두드러지게 감소한 점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수입입니다. 마이너스 5%나 급감을 한 것이죠. 수입이 급증하면서 전체 수치를 깎은 것이고요. 수입이 급증하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을 집계하는 GDP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빠르게 수입을 늘려서 재고를 확보한 것이 이번 마이너스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데 정작 본인은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In the first quarter GDP numbers just out today, core GDP, now we're removing distortions from imports, inventories, and government spending, was up plus 3%. But this is Biden's economy because we took over on January 20th. And I think you have to get us a little bit of time to get moving. But this is the Biden economy. But we still had and we've had a lot of things happen since November 5th that helped this economy. 나는 취임을 1월에 했으니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내 탓이 아니다. 분명 1분기는 1월부터 시작인데 말이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기적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포브스 측에서는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은 경기 침체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다. 블룸버그 측에서는 트럼프 무역 정책의 파급 효과가 처음으로 나타난 사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제목에 붙였듯이 분명 관세라는 총알을 적군에게 겨눴는데 미국이 그 총알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아군이 다친 셈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장 마감 후에는 주요한 실적 발표들이 전해졌죠. 일단 애플의 실적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치,
그 매출액 발표치가 잘 나왔습니다. 953억 6천만 달러, 컨센서스를 안정적으로 웃도는 수준이고요. EPS 역시 1.65달러로 어닝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항목별 매출을 보시더라도 웨어러블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잘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관세로 인해서 아이폰 가격이 혹시나 올라갈까봐 사람들이 서둘러서 아이폰을 구매한 영향이 있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애플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을 봤을 때 한 20% 가까운 매출이 중국 시장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안에서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2.4%대의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닝콜에서 관세 비용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는가,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겠으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의 실적도 점검을 해보시죠. 자, 매출액 잘 나왔습니다. 1,556억 7천만 달러, EPS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발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주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293억 달러로 컨센서스 대비 미스가 발표가 된 겁니다. 월가에서는 하반기부터 공급망 차질이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영업이익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상단 수준을 제시하고 있죠. 주가 움직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4% 가까이 급락하면서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현재 어닝콜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사측에서 내놓는 코멘트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정규장에서의 움직임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오늘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의 실적 덕분에 확실한 AI 트레이드가 감지가 됐습니다. 일부 M7 종목들이 이렇게 환한 초록불을 켜준 이유가 되겠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2.4%, 브로드컴이 2%대 급등을 하면서 그 수혜를 받아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6%의 폭등이었고요. 메타 역시 4%대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 특징은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급락 특징주들이 많았다라는 것인데, 일라이릴리 역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탓에 주가 11%나 급락을 했고요. 여타 백신 관련주들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슈 뒤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주요 종목들의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테슬라,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테슬라가 CEO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면서 반박을 했고요. 또 머스크 CEO 본인 역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다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전일 3%대의 하락을 딛고 오늘 반등 시도에 나섰는데요. 다만 4월 프랑스에서의 판매량이 절반 이상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다 보니까 주가 상방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0.6%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280달러 선 턱걸이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퀄컴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 실적 발표 후에 특징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종목이었습니다. 매출액이 15% 급증을 했습니다. EPS 2.85달러로 비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견조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렇게 실적을 견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현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치 대비 살짝 낮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퀄컴의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죠. 9% 가까이 급락하면서 13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입니다. 먼저 백신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FDA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승인 기준을 강화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승인함에 있어서 기존처럼 간소화된 승인 절차가 아니라 위약 대조군 테스트를 포함한 정식 임상시험을 거쳐야만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백신 관련주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모더나의 주가가 오늘 5.3%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바이오엔테크 역시 시세를 한번 볼까요? 1.7% 하락한 102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고요. 그 밖에도 노바백스, 화이자, 머크 등의 관련주들 동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실적 발표 특징주 맥도날드입니다. 1분기 EPS 미스가 나왔는데 특히 미국 안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외식을 줄이면서 매장 매출이 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도날드의 주가 역시 1%가량의 하락으로 진행된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관세 관련한 코멘트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 요약을 해보면 오늘 중으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헬셋 고문의 발언으로 대체가 가능할 듯합니다. 이유는 대미 협상 방안으로 LNG 그리고 농산물을 추가 구매함으로써 대미 무역 적자를 좀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지금 중국에 밀려서 상당히 무역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후에 이러한 협상 방안이 이번엔 미국에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매크로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경기의 위축세를 반영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FOMC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연준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를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4월 ISM 제조업 PMI 발표가 됐는데요. 2달 연속으로 50보다 아래쪽의 숫자가 발표가 됐죠. 지난달에는 49포인트 선이었는데 48.7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의 제조업 경기의 위축세를 여전히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24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연속 청구가 늘었다라는 점일 겁니다. 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준비된 그림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ISM 제조업 PMI 지수인데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고개가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던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2년부터 치솟기 시작한 이래로 꺾이는 모습을 함께 나타내고 있죠. 지난달에는 그래도 49포인트 선으로 50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48.7로 발표가 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점차 짙게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4월 ISM 제조업 지수뿐만이 아니라 연준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용 데이터도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91만 6천 건으로 나타났는데 187만 건 수준이었던 지난달 대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으로 나왔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요. 이건 졸츠 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실업자 대비 구인 비율 1.02%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을 반증하고 있는지 그림이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실업자 대비 구인 비율도 1.02%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GDP 성장률 관련해서 체리낸커가 앞서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1분기에 GDP 성장률이 0.3%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죠. 지난 분기만 해도 2.4%, 그 전 분기는 3.1%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코멘트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과오가 지금 현재 1분기 GDP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코멘트도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2분기에는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까지 함께 추적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가까지 체크해 볼까요? 지난 전일에는 유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60달러 아래선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었는데 사우디 증산이 유가의 급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이란산 원유를 차단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2% 오른 58.9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죠. 첫 번째 헤드라인은 엔비디아 칩 규제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에 앞서서 젠슨 황 CEO의 발언을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China is not behind.
Anybody Are they ahead of you? China's right behind us. I mean, we're very, very close. But remember, this is a long term. This is an infinite race. There's no, in the world of life, there's no 2 minute. End of the quarter, there's no such thing, and so we're going to compete for a long time. And just remember that this is a country with great will, and they have great technical capabilities. 50% of the world's AI researchers are Chinese, and so this is an industry that we will have to compete for. 네, 젠슨왕 CEO 중국이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은 셈인데 그는 결국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세에 대한 압박 그리고 칩에 대한 규제들이 미국에 결국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AI 칩 규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국의 우방국을 포함한 티어 1 그룹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룹들이 티어 2 그리고 세 번째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AI 칩의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받는 국가들입니다. 중국이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고요. 러시아라던가 미국이 상당히 많이 견제를 하는 국가들이 티어 3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지도가 모두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것을 보면 미국이 규제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파란 색깔 선이고요. AMD가 노란 색깔 선, 그리고 브로드컴이 보라 색깔 선인데 브로드컴이 6개월 사이에 16.82%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것과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와 AMD의 경우에는 17.57%, 31.87% 각각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발언이 과연 미국의 전반적인 이 칩 규제 상황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6개월 동안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던 엔비디아와 AMD.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UAE 관련한 발언은 어떤 내용일지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중동 순방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5월 15일이 AI 규칙 준수의 시작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UAE를 통한 방문으로 규제 완화가 발표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셰이크 타눈 UAE 대통령의 동생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에너지, 반도체, AI 인프라 여러 가지 방면에 걸쳐서 1조 4천억 달러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코멘트 내놨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F-35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승인까지 받은 국가인데 칩을 판매할 수 없는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은 거죠. 그렇다면 UAE에 있었던 칩 규제는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역시 중국 대신 좀 UAE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그나마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억제됐던 매출을 UAE 쪽에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지금 UAE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빅테크의 자본 지출이 결국에는 앞서서 살펴봤듯이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실적 발표 내놨는데 이 실적 발표 내용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듯이 2025년에도 메타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지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 그리고 자본 지출 언제쯤 우리가 이익으로 이 부분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출은 계속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 실적 발표 내용 준비했는데요. 아마존의 실적 내용,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반적으로는 실적 발표치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숫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AWS 매출도 발표치가 293억 달러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비트했고요. 광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세를 보이면서 컨센서스보다도 더 좋은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5년의 전망치일 텐데요.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발표가 됐습니다. 130억에서 175억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178억 달러였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아마존 역시도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AWS 성장률은 17%로 전사 성장률이 상회했다라는 강력한 코멘트가 있었고 북미 매출과 국제 매출도 전반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아마존이었죠. 자, 아마존이 지난 분기 어떤 부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는가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분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아마존이 크게 받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매출은 지금 YOY 기준으로 7에서 11%가량 성장할 것으로 2분기 가이던스 제시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30억 달러에서 175억 달러로 발표했다라는 부분도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자, 아마존의 지금 시간외 주가는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발표 직후에는 4% 넘게 시간외에서 하락폭이 나오기도 했죠. 어닝콜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아마존의 낙폭이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외 하락폭을 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실적 발표 내용도 저희가 바로 이어서 들여다봐야겠죠. 자, 애플 실적입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발표치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953.6억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요. 주당 순이익 역시도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회했습니다만 거의 비트 수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폰 매출일 텐데 468.4억 달러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전반적으로 서비스 매출이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쪽에서의 하락폭 2%가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아쉬운 성적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플이 지금 어느 쪽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애플은 가이던스를 좀 정확하게 제시하는 기업은 아니기는 한데요. 2분기에는 아이폰 매출이 역시 가장 많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바의 길이가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에 서비스 매출이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애플이 꾸준하게 성장을 이어왔던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애플의 지금 현재 시간외 주가도 역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전일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은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2% 넘게 주가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닝콜의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뉴스프레소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